장 초반에 유머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손절했다라는 거는 빠졌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안 산 거죠. 무서웠거든. 음봉 보여줄 때 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유니온이 물려요. 자, 음봉 보였을 때 이때 샀어도 오늘 시작하면 평단, 다음날 음봉 이 세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세 번 중에 한 번만 샀어도 오늘 무조건 수익이죠.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제가 양봉에 따라잡지 절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양봉일 때 음봉일 때 한 번 사고 뭐 이럴 때 한 번 사줬던 분들은 오늘 시초에 보합 정도? 그러니까 갭 뜨니까 화들짝 놀라서 본전에 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 시킨 대로 음봉일 때마다 나눠서 샀으면은 오늘 완전 널널하게 먹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빠질 때 웬만하면은 히토류는 종가 부근에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히토류에 대해서 하나 또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자, 오늘 지금 히토류가 새롭게 대장으로 치고 올라온 얘는 동국 RNS입니다. 자, 동국 RNS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래량 없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완전 땡큐. 마찬가지죠. 유니온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 좀 터졌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자, 이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만약에 아래 갭자리를 다시 갔다라고 하면은 그 히토류 짱이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거래량 없이 아래 갭자리 메꾸면 한 번 더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매번 말하지만 히토류는 오를 때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잡아서 오를 때 파는 아주 쉬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낸다. 사실 히토류만 잘 공략했어도 시장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일당은 히토류가 채워줬을 겁니다. 네, 어서오세요. 동규님, 3운봉 다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절반을 본전에. 괜찮아요. 절반을 본전에 팔고 남은 걸 먹었으니까. 자, 그렇게 평단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졌을걸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학습이 돼서 옛날에는 종목 빠지면은 막 싫었는데 이렇게 몇 번 좀 익숙해지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꼭 종목이 빠지는 게 안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빠지니까 기회네, 더 싸게 살 수 있네, 이런 걸 조금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히토류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부를 시켜준 겁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직 시작은 안 했었어요. 저 히토류는 최고야 정말. 얘는 예전에 그 보락보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로 먹은 게 훨씬 많겠다, 솔직히. 아기상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10분부터 한다 그랬는데 또 수다 떨다가 2분이 지났어요. 자, 일단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약하락 약상승 정도인데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3% 가까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게 정말 좋은 시장인 거죠. 시장에 돈이 골고루 흩어지면서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돈 많이 먹었던 우량주들이 뱉어주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드디어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얘네들은 진짜 몇 개월 동안 판지 기억도 안 나요. 한 50거래일 순매도였는데 뭐 50거래일이라고 하면 꼴랑 한 두어 달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11월 달 그때부터 매도 매수 찔끔, 매도 매수 찔끔 이런 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4달 이상 만에 제대로 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기금이 왜 매수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일전의 교육으로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영상도 지난 영상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기금이 매수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도 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오늘도 연기금이 냅다 집어 던졌으면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3,000선까지 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기금, 이렇게 연기금이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오랜만에 느낍니다. 맨날 바보 같은 연기금 막 우리 세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막 이랬는데 이렇게 연기금을 갈망하게 될 줄이야. 어쨌든 연기금에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연기금은 꼭 팔아야 되는 물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연기금, 국민연금 안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절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 연기금이 그 비율을 맞출 때까지 냅다 팔지 아니면 오늘처럼 1000억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내일 1300억을 팔지언정 어쨌든 매수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 모양새가 앞으로 시장이 그래 현 구간에서 횡보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감 위치도 좋고 지수 위치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교육해 드린 게 있어요. 사실 코스피 지수는 요때부터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상향 추세 잘 이어오고 있다가 이때만 보더라도 이게 60분 봉입니다. 자,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좋은 건 이평선이 수렴했느냐. 자, 또 글로 남겨드릴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볼 거. 정배열이냐, 우상향이냐, 수렴했느냐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수렴한 차트는 위든 아래든 내리꼽습니다. 내리꼽거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정배열은 말 그대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 높은 거고. 자, 그러면 사실 과거 코스피 지수에서 잘못된 부분은 요때겠죠. 이날을 기점으로 이평선이 많이 깨졌어요. 위치가 이때부터 엄청 짬뽕이었죠. 자, 요게 아마 제가 밀린다고 했던 그 시점 부근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깨져서 지금 코스피 60분봉, 120분봉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60분봉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61선, 121선, 241선, 481선이 순서대로 있어야 좋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좀 뒤죽박죽이죠. 241선, 121선, 61선, 481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여기서 막힐 거예요.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렇게 어거지로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오늘처럼 모든 종목이 골고루 올라가진 않아요. 반도체라던가 덩치 큰 우량주들이 시장의 돈을 우거우거 먹으면서 그냥 코스피 지수만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주만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믿고 다시 맞고 두드러 맞고 다시 한 번 더 61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내 종목만 박살나는 그런 되게 기분 나쁜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자리에서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저항 구간은 3080포인트라 그랬죠, 코스피. 자, 여기서 맞고 그냥 딱 크게 변동성 없이 그냥 3000선을 기준으로 3080과 3000선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이 80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처럼 이렇게 빠져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어거지로 우량주만 가지고 끌어올리면 올라갈 때 한 100포인트, 120포인트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질 때 180포인트가 떨어져야 돼요. 와장창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냥 3080선에서 한번 밀려주는 게 좋습니다. 3080선, 3000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60분봉에 벌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타점이 올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베스트겠죠. 딱히 시장에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수렴하면은 아래로 내리꼽을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수가 음봉인지도 몰랐죠?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오늘. 이런 시장이 베스트. 현재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가 막 60분봉 봐봐요. 이평선 다 깨지고 역배열에다가 난장판이 났죠. 120분봉?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시장은 사실 메인 섹터가 없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수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재미없을 순 있어도 시황 같은 거, 지수 움직임, 내 종목 차트만 배우지 말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위치도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보세요. 뭐 지수에 대해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3080선 이 위로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3080선 위로 뭐 올라가서 횡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3080선을 너무 힘있게 뚫어버리면 그때 말한 것처럼 모든 종목이 아니라 우량주만 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요. 만약에 3080선을 힘있게 뚫을 수도 있죠. 그래서 3180선 맞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포트에 우량주 한 개 정도는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갑자기 지수가 폭등했을 때 우량주만 가지고 끌어올릴 테니까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들어간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대충 읽거나 대충 보지 마시고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